안녕하세요. 선현투자연구소의 유명입니다.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선현투자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하락했고요.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시황제 대관식 시작,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겠다. 모든 인민의 공동 부유를 실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이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공산화하는 길이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 먹통 대란이 났습니다. 송금, 결제, 코인 거래까지 디지털 정전에 대한민국의 일상이 올스톱이 됐었죠. 자, 카카오는 당분간 침체가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토막인데 개미들 검은 월요일 되나 분통. 그러니까 카카오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게 더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자, 오늘 1시 반에는 마이너스 5.64%였는데요. 이제 장이 마감했을 때는 마이너스 5.93%로 하락의 폭을 더 넓혔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0.6% 상승을 했고요. 1시 반 정도에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0.91% 상승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카톡 대신에 네이버 라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신용은 하락하고 네이버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주가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오늘 네이버 주식을 샀을 것입니다. 자, 폴란드에서 또 방산 대박 한화 천무 300문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방산이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오늘 1시 36분에 0.94% 상승해서 장 마감 기준으로는 3.76%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와 뉴스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코노미 박람회 2022 서울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이 바닥이라는 의견과 서울 집값이 3년간 40% 빠질 것이라는 두 개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윤지혜 부동산 114 연구원은 하락할 일은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김기원 데이터 노우즈 대표는 폭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태식은 월세가 고점이 되면 주택시장 반등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세 하락과 일시 조정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티원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년간 40% 더 하락은 불가능한 그런 예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집값 바닥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분양가는 상승하고 공급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가가 상승하고 결국 매매가가 다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김기원 대표는 2024에서 2025년을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가 바닥이고요. 2023년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월세 가격이 주택시장 예측의 가늠자라고 합니다. 자, 월세에서 전세와 매매로 돌아서는 시점은 대출 금리가 상승을 멈출 때입니다. 머지 않았고요. 경기도 광주와 안성의 토지 투자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베드타운의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분양 입주권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되죠. 그리고 양도세 기본 세율이 나오는데요. 구간별로 내야 되는 세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자는 매년 나누어서 팔아야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에 너무 많이 팔아서
양도 차익이 10억을 돌파한다고 하면, 세금은 45%가 되겠죠. 자, 양도세는 연간의 합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자, 도심 속의 전원 생활의 여유, 테라스 하우스만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테라스 하우스,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제2의 외환위기가 아닌 5가지 이유를 강태수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환율이 치솟는다고 다 외환위기는 아니다. 이자를 아무리 높게 줘도 달러를 구할 수 없을 때가 위기인데 현재는 탄력성이 있는 징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런 외환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걸쳐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모두가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위기가 아님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둔촌주공이 재건축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6개월 만에 재개가 되는 것이고요. 입주는 1년 6개월이 더 늦어진다고 합니다. 조합원의 부담금은 더 증가하고 분양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레미콘 운송료가 24% 올랐는데 석 달 만에 또 인상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레미콘 운송료가 오르면 분양가는 더 상승하고 공급은 더 지연될 것입니다. 자, 너무 오르더니 신축 아파트 더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신축 아파트가 더 떨어지기는 어렵죠. 신축이 더 떨어진 이유는 대출이 막혔고 또 전세가 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대출을 막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대출도 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떨어진 대구 수도권보다 더 빨리 반등할 것이다. 혹독한 부동산 하락기를 거쳐서 지역별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수도권 시장 바닥을 2029에서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생각이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2029년까지 7년간 하락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부동산 빙하기에 건설사 유동성 위기, 과도한 규제 빨리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일시적인 부동산 조정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규제가 빨리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선천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